네, 지난 주말 고비를 넘을 것으로 보였던 메르스가요. 오늘 확진자가 5명이 늘어서 모두 150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치사율이 10% 선을 넘어간 건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합동평가단은 지난 13일 메르스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초기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서울병원은요. 자체 조사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서 메르스 확산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용역, 이 비정규직들은 그물망에 넣지 않은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의료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현재 메르스 2차에서 3차 전염에 이어 4차 감염도 발생을 해서요. 초비상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메르스의 방역이 다 뚫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방역이 1차적으로는 분명하게 뚫렸죠. 네. 네, 뚫렸는데 이제 지금 뭐 좀 다행스러운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불안한 나쁜 소식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좀 다행인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전파 형태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일단은 그 접촉, 직접 접촉이든 간접 접촉이든 그것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네. 또 우리나라는 이 의료가 이제 전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에 구멍은 났지만 네.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환자의 동선 추적이 이제는 모든 의료진들이 그 조회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창기처럼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서 병원 정보는 물론이고 이제 환자에 대한 그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환자의 동선 파악이 잘 돼서 전과 같은 대규모 이제 어떤 특정 병원에서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는 물론 이제 대상 범위가 또 많이 넓어졌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국으로 또 이제 환자분들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감지 대상은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이런 좀 잘 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의사들이 또 집중도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의사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메르스에 대한 인식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는 또 굉장히 큰 경각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산발적으로는 계속 당분간 발생하겠지만 좀 잦아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나쁜 소식은요? 나쁜 소식은 이제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드러난 것처럼 초동 대응이 여전히 잘 안 되어서 네. 그런 반드시 격리 조치가 되었어야 될 부분들에서 너무 많은 구멍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쁜 소식인 거죠. 네. 자, 이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부분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절반가량이 이제 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 첫 진원지인 평택 성모병원보다 훨씬 많은데 네.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믿었던 첨단 네. 의료기관에서 방역망이 뚫린 원인 뭐라고 네. 보세요?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이 평택 성모병원의 첫 감염 근원지가 된 평택 성모병원의 정보를 정말 일찍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모르고 2박 3일 동안 환자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또 이제 첫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진단이 된 다음에도 격리해야 될 대상을 즉 잠재적 위험자로 보는 사람들을 너무 폭을 제한해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이제 평택 성모병원이 빠지게 됐고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에 가는 네. 환자. 그래서 방치가 된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계속 바이러스를 뿜어냈다는 게 첫 번째 큰 이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의 방역은 1차적으로 정부의 몫입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거 민간 병원에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이번에 상당 부분을 뭐 좋게 얘기하면 재량에 맡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제 이 방역의 대상에서 열애를 시키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방역이 크게 구멍이 났는데 여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고 병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회장님. 오늘 아침에 추가된 확진자가 메르스 환자를 심폐소생술하던 건양대학교 의료진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간호사 초기에는 뭐 의료진, 의사, 간호사, 간병인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가까이 된 상황에서 방역복을 착용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된 걸까요? 지금 전신 방역복을 착용을 했는데 감염이 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환자가 제가 알기에는 82세 된 분인데 돌아가신 다음 날 확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라면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인데 건양대병원에서 전신 방역복을 입고 했을지 네, 아닐지. 네,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또 이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자, 지난 토요일에 세계보건기구 WHO 합동평가단이 이제 메르스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나오는데 회장님 생각하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핵심적 내용은 메르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WHO에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이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잘 하고, 몰랐다. 특히나 정보 공개가 그것을 정부가 정말 한 18일 정도를 늦췄죠. 제대로 공개하기까지. 거의 3주 가까이 늦췄는데 그것이 가장 결정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메르스에 대한 공식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적을 보면 이제 특히 WHO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대응이 좀 네. 많이 달랐다. 뭐 기저질환 환자가 아닌 메르스 환자가 이제 사망했다. 잠복기가 최대 16일인 환자도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24일을 고비라고 이제 하는데요. 메르스 사태 네. 어떻게 계속 좀 길어질 것으로 보세요? 네, 먼저 잠복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이틀에서 14일로 알려졌는데 네. 이것은 모든 환자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95% 신뢰 구간, 즉 환자 100명이 발생하면 그중에 95명이 네, 그 안에 있다. 네,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17일, 19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정보 공개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다 돼 있고 또 의료진이 환자를 이제 추적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처럼 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매우 적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기존의 대청병원이나 건양대병원, 기존에 노출된 병원에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지만 네. 새로운 병원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고 그러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여러 장소로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곳곳에 중간중간 방역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대규모 유행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적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슈퍼전파로 인해서 메르스 확산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뭐 1번, 14번, 16번 환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4차 감염까지 등장을 해서 정말 좀 네.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새로운 슈퍼전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 전파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지금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전파들이 여전히 우리가 허스피털 세팅이라고 하는 네. 이 허스피털 세팅은 이제 뭐 사실 구급차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통제 범위 가능한 병원 환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아주 극히 적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잦아들 것이고요. 그 기간에 저희가 대신에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네.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도 아직도 지금 계속 메르스 환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좀, 네,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